자, 이제 색상 표기를 할 텐데 로또 게임.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이 지금 7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버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true인 버튼과 false인 버튼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버튼을 출력을 할 때 true냐 false냐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true가 돼서 한번 클릭된 변수는 더 이상 로또게임 pro.jsp 페이지로 이동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반면 false인 버튼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눌렸기 때문에 이동이 되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체크 배열 상의 값이 false로서 아직 한 번도 클릭이 안 된 버튼이라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 버튼 출력문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체크의 값이 true로 변경이 된 한 번 눌린 버튼들은 더 이상 이동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이동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사실 onClick을 아예 지워버리면 막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disabled라는 속성에 disabled라는 속성 값을 표기하게 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이 같은 경우에는 속성명만 적어도 이 동작이 유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onClick만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추가로 표기를 한 거고요. 네. 요거는 그냥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색상이 표기되냐? 그렇진 않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true와 false인 버튼들로 나누게 되는데 true만 색상을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럼 색상을 표기하는 기준은 이 버튼 위치의 숫자예요. 즉 숫자가 1이냐 숫자가 7이냐로 또 구분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true이면서 동시에 숫자는 로또 배열이 갖고 있죠. 그 값이 1이냐 또는 그 값이 7이냐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1이면 버튼의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7이면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주죠. 자, 우리가 어떤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렇게 1, 7로 표기를 하면 가독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앞서 우리가 진행한 것처럼 상수로 하나 이름을 지어주세요. 변수를. 그래서 blue가 숫자 7이었고요. 그리고 final integer red가 숫자 1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식에서 1, 7로 적었던 부분을 이렇게 예쁘고 적절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누가 봐도 읽기가 좋겠죠. 네. 자, 그럼 버튼에 디자인을 넣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CSS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id나 클래스 값을 적어야 되겠죠. 클래스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반복되는 색상 디자인이기 때문에 클래스로 했습니다. 네. 레드는 그냥 레드로, 블루는 블루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셔서 이 부분에 만약 클래스명이 레드이면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만약 블루이면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한 거 잠깐 중간 점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된 랜덤한 숫자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 지금 7이 파란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네, 조금 지금 콘솔에 데이터가 출력이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처럼 true로 바뀌었고 7의 위치가 그래서 파란색이고요. 이번엔 1의 위치 0, 1, 2를 누르게 되면 다시
1의 위치가 2로 바뀌었고 1의 위치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을 안 한 부분은요. 게임이 계속 누를 때마다 횟수가 차감이 돼야 되는 부분을 안 했어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완을 해볼게요. 로또 게임 프로로 왔다는 거는 사용자가 버튼을 한번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카운트의 값을 1 감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션의 데이터가 수정됐기 때문에 세션의 set attribute 게임 카운트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횟수가 잘 차감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횟수 차감이 잘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우리가 게임이 종료됐는지 또는 이겼는지 졌는지를 표기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누를 때마다 제약 없이 계속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테이터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설정이 필요해요. 스테이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012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카운트가 0이 됐다라는 건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게임 카운트가 0인 상황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프로 페이지에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게임 카운트가 0이 되어서 즉 게임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겼는지 졌는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겼는지 졌는지는 지금 불린 타입의 체크 배열에 true로 사용자가 누른 부분이 전부 숫자 7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긴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배열 전체를 반복을 하면서 사용자가 체크한 부분인데, 즉 선택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위치에 로또 값이 7이면 7은 블루를 나타냈었어요.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똑같이 상수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보다는 블루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블루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맥스는 소문자이었고 이때마다의 개수를 구합니다. 어쨌거나 선택 권한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카운트가 3이 될 거예요. 모두 다 맞췄다면. 네. 그래서 선택한 위치가 블루인 것이 3개이면 그러면 이긴 거죠. 이겼다. 때문에 스테이터스의 값을 이겼을 땐 1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얘 또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위에다가 또 이렇게 상수를 만들어 줍시다. final integer win은 1로 하기로 했고요. final integer lose 이제 진 거는 2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win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검수를 했는데 개수가 3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빨간색이 있다라는 뜻으로 스테이터스를 졌다라는 상수값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스테이터스 값 또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션의 set attribute에 스테이터스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밖에서 한 번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로또 게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서도 역시나 어떤 조건 설정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이 화면상에 보셨을 때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똑같이 로또게임 프로에서처럼 윈과 루즈라는 상수값을 똑같이 선언을 해주고 제일 하단에서요. 아직 처리할 내용이 더 많은데요. 스테이터스의 값이 윈이면 그쵸? 반대로 스테이터스의 값이 졌을 때로 2이면으로 나뉘어서 여기에 코멘트를 따를게요.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첨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A 태그도 하나 있어야 되고 H1 태그로 축하합니다. 당첨입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A 태그는 HREF로
다시 복권을 긁을 수 있게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이 경우는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부분이 잘 나오는지부터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덱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7이 오른쪽 끝에 몰려 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축하합니다, 당첨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섞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경우는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계속하면 색깔도 바뀌고 프로페이지로 계속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한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버튼 출력이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3번의 기회를 다 진행을 합니다. 즉 3번의 기회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식이 체크가 그냥 false이면, 얘네가 다 전부 false인 부분이죠. 그냥 false이기만 하면 무조건 버튼이 이동하는 버튼으로 처리가 돼서 그래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즉 체크가 false인 건 맞는데 게임이 진행 중이면 당연히 페이지를 이동하게끔 해야 되고, 게임이 끝났어요. 즉 스테이터스가 1 또는 2가 됐어요. 그러면 이동이 안 되는 버튼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제약 조건을 깊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false인 건 맞는데 스테이터스가 0으로서 0도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여기에 상수값으로 게임 플레잉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근데 얘는 0으로 하죠 그냥.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네,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테이터스가 0으로서 게임 플레잉 중이면 이동하는 버튼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설정할 거예요. 뭘 설정할 거냐면, 그렇지 않고 false인 건 맞는데 스테이터스가 1 또는 2인 거예요. 1 또는 2는 뭐죠? 게임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win 또는 스테이터스가 lose,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게임이 진 거죠. 이 둘 중 하나인 경우에는 버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동할 수 없는 버튼으로 그냥 회색깔로 기본값으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소괄호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적용이 되면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겨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당첨이 됐고요. 이제 버튼을 추가로 눌러도 이동이 안 되게끔 설정이 잘 됐고요. 이번엔 또 져볼게요. 네, 잘 되고요. 버튼을 눌러도 페이지 이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완성을 해 보았는데, 버튼을 출력하는 부분이 좀 까다로워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볼게요. 요 코드를. 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버튼이 전부 false인 경우입니다. 전부요. 네.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0으로서 바로 게임 플레잉인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 첫 줄에 if하고 일치하는 구간이에요. 이 경우에는 모든 버튼이 이동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식을 작성하게 됐고요. 자, 또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네,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보면
버튼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현재는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0인 상황이에요. 네. 이와 동시에 체크의 값이 true인 버튼과 false인 버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회색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회색의 경우에는 체크가 false이어야 하고요. 요 시기에도 해당이 되네요. 동시에 게임이 진행 중이어야 해요. 게임이 진행 중. 여기에 해당이 아니네요. 게임이 진행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이 부분. 자, 반대로 지금 얘랑 얘의 경우, 파란색과 빨간색 버튼의 경우에는 체크가 true로서 이미 눌려야 하고요. 로또 값이 이처럼 1 또는 7인 경우 클래스명을 레드 또는 블루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았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버튼 3개를 다 선택을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스테이터스가 게임이 종료된 상황으로 1 또는 2로서 0을 초과하는 순간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회색의 버튼들은 체크값이 false인 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 경우 이렇게 그냥 버튼으로만 표시를 해서 아무리 이걸 눌러도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처리가 된 것이고, 사실상 지금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떤 스테이터스와 무관하게 이미 한번 눌렸기 때문에 온클릭의 이동 페이지를 아예 안 만들었고요. 그래서 굳이 스테이터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정상 동작이 되게끔 처리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